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치밀하고 조용히, 조직적으로 계획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전체 한인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커뮤니티가 별도의 주민의회 설립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5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정식으로 주민의회 분리와 지역구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절반 가까운 면적을 자신들의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이들. 1년간의 준비를 거치는 동안 한인사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한 달. 한인사회는 힘겨운 타운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115년 미주 이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지입니다. 폭동의 아픔 속에서도 지켜낸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성시 나성구라고도 불리는 이 LA 한인타운이 타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금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한타는 한인타운 내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와 지역구 지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경일 기자와 함께 주민의회 분리안이 나온 배경과 실현됐을 경우 예상된 우려, 그리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는 남쪽으로 삼가, 그리고 이제 그 동쪽으로는 뉴햄프셔, 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까지로 이렇게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 지역은 LA시가 지정한 리틀 방글라데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리틀 방글라데시 그 타운으로 지정된 배경은 지난 2009년으로 이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쪽 지역에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우리도 한인타운 같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방글라데시 타운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LA시에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동쪽으로는 이렇게 버먼트, 그리고 서쪽으로는 놀만디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삼가 그 이상을 요구했는데,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대거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햄프셔와 알렉산드리아 그 사이, 그리고 삼가 지역이 리틀 방글라데시 이제 사인판을 붙이면서 결국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지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한인타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삼가 지역은 리틀 방글라데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타운을 늘리기엔 한인사회가 반발이 커져가니까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이 주민의회 분리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한인타운을 관할하고 있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반으로 분할하고 방글라데시 주민의회를 신설해달라고 이렇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서 500명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그렇죠. 지난 3월 말 LA시에 이렇게 정식으로 청원을 넣은 것입니다. 현재 그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남쪽으로는 올림픽 블루버드, 그리고 북쪽으로는 멜로즈, 그리고 이제 그 동쪽과 서쪽으로는 그 벌먼과 웨스턴 지역인데,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인들은 이 주민의회를 이제 그 한인타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주민 그곳보다 큰 그 삼가가 아닌 오가 그 밑에까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로 이렇게 분리를 한인타운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리를 하고 신설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측은 한인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되고 시정부의 예산을 서로 이제 더 받게 되면은 이 지역 사회가 서로 발전하고 함께 더 지금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Bangladeshi people they submit the application for subdivision to make a wheelchair center, Little Bangladesh neighborhood council. This is part of like a Korea wheelchair center, Koreatown neighborhood council. Is I believe this subdivision is work together with wheelchair center neighborhood Koreatown. Also the Bangladesh is two
two subdivisions work together, I believe it's going to be more stronger to develop our city.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타운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더 큰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민의회가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합니다. 주민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구를 대변해서 시의원에게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이제 의견을 받는 주민의 눈치를 또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발이 커지면 여러 개발 이런 것들이 추진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회 역할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집 앞이 어두워서 이렇게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지금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도로에 지금 비가 와서 파토리 생겼거나 그러면 지금 주민회가 지금 LA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파토리 너무 많으니까 이 도로 공사를 좀 빨리 시급히 해달라. 아니면은 지금 건물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서로 나눠서 이를 시에다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치안 이슈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나 그리고 각 네이버 카운슬 이제 주민의회들이 예산이 한 4만 5천 불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한인 사회가 주민의회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건데 이제 행정적으로 타운을 이제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책을 절반을 이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주도하게 되는 상황에 예상할 수도 충분히 있죠. 네, 취재를 한 결과 그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이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LA 지역 방글라데시인들은 이렇게 무슬림 사원을 중심으로 모여서 1년여 동안 이 주민의 신설을 논의를 하고 이렇게 꾸준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모임이냐라고 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한인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적고 경제 규모도 비교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LA시 정부와는 훨씬 더 밀접하고 긴밀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글라데시인들은 LA 한인타운 인근에 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고 미국 전체로 보면은 그 유학생을 포함해서 한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반면 한인타운 이 한인 사회를 보면은 또 한인 사회 100만 명이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250만여 명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의 규모는 사실상 규모로 따져도 비교가 안 되는데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한인 사회가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사실 여러 현안들이 서로 물려 있다는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인타운 내 노숙자 임시거처 문제가 사실 타운의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이 분리 이것도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한인타운 관할인 그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이 주민의회 회장이 바로 방글라데시 주민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숙자 임시거처도 현재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회가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 회장이 한인타운에 임시거처가 마련되는 것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이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 이제 그만큼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Bangladeshi community who is represented here too. Is the Bangladeshi community in the house? Come from other organizations, but including right here in Koreatown, the Wilshire Center Koreatown Neighborhood Council.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for your support. 이 노숙자 임시거처도 주민의회가 찬성한 것이고 또 방글라데시 분할도 주민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인타운에 노숙자 임시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지지를 한 것인데 사실 방글라데시 지역이 한인타운과 이제 가까운 이제 삼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사실 노숙자 임시 쉘터랑도 가까울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앞은 아니거든요. 한인타운 문제를 이렇게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윌셔타운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맨 처음 생겨난 것이 2003년이죠. 이때 당시에는 한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최근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데이비드 류 LA 시의원도 이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이었죠. 네, 사실 최근까지 이와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한타에서도 다루려고 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원래 이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회장, 뭐 의장이라고도 하죠. 원래는 회장은 한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카서 회장이 오랫동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주민의회 구성원이 되려면 이곳에 거주를 하거나 이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카서 의장이 어바인 지역으로 지금 거주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쪽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그래서 의장직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하다가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이제 커지니까 갑작스럽게 사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해프닝들이 있다 보니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제대로 의회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의회도 이제 열리지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정리해 보면 주민의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정책을 이제 직접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인데 한인 의장이 자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네. 갑작스럽게 또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를 방글라데시 의장이 또 지금은 앉게 되었죠. 그러면서 노숙자 쉘터 지정 등의 문제에서 한인 사회 전체와는 이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도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주민의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더 세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었죠. LA시의 타운 내 이제 임시 노숙자 쉘터 지정을 지지함으로써 주민의회 분리까지 이제 관찰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인이 이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이 주민의회를 지금 장악을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적극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정부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또 지금 뭐 방글라데시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이런 지금 정치적으로인 부분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이 이 임기가 스카서 의장의 임기가 이제 2019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남은 기간을 지금 이 방글라데시인이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인데 최근 한인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인 사회가 이 주민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회의에서 이제 방글라데시 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WCKNC죠. 그러니까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입니다. 거기에 2019년에 선거가 다시 있습니다. 다시 뽑습니다. 주민회 대표를. 그때 좀 한인 사회가 많이 참석해서 젊은 분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그 주민회의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가 꼭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인이 그냥 상당히 수가 적어요. 한인이 엄청난 비즈니스하고 엄청난 인원이 살아도 그만큼 무관심했어요. 그 WCKNC에. 이제는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주민의회 분리안은 오는 6월 19일 투표로 결정되죠. 여기서 만약 분리가 이제 승인되고 방글라데시 주민의회가 설립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한인 사회는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또 여러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글라데시 주민회가 지금 원래 3가에서 이제 5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꽤 커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5가 밑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이 지역 한인 상권들은 모두 방글라데시 주민의회가 결정하는 이 정책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상권 개발 또는 재개발, 환경 미화, 조경 이런 모든 사안들이 주민의회 의견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좀 큰 한인 사회의 큰 임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제 이 인구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이제 선거구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이루지 못한 한인타운 단일 선거구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지금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정부의 한인 사회 지원 예산이 상당 부분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가 매년 10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센서스 이후에 선거구 재조정이라고 해서 리디스트릭팅이라는 이제 선거구를 다시 라인을 다시 그린다는 뜻을 하는데요. 이제 LA시에서 지금 15개의 시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한인타운이 4개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2020년 센서스 이후에 한인타운이 한 시의원 지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거를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 재조정도 걸려 있고, 그래서 더 방글라데시 이 주민의회가 분리되는 것이 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한인타운이 다 하나로 선거구가 된다면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죠. 유권자들의 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인 사회가 어떤 움직임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치인들도 더 한인 사회를 두려워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를 지금 힘을 다 빼듯이 내동각으로 다시 분리를 해놓다 보니 이 문제 또한 이제 한인 사회가 지금 단일 선거구를 가지려는 게 이제 하나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관할 지역이 윌셔 주민센터가 지금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한인 사회는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뭐 일단 뒤늦게라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 대응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 단체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전담팀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를 하도록 뭐 교계라든지 아니면 한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이 홍보 노력도 많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투표에 붙여진다고 하니까 투표로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투표로서 우리의 의지를 말을 해줘야 되고, 그 투표가 결국은 쉘터 문제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은.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이거 유권자 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유권자 등록이 진짜 5만 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만 표 이상 가야 되고, 그거를 완전히 초장에 정말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또 한인타운 안에 굉장히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커스터머도 해주면 좋겠지만은 급한 건 직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은행에서 다 해주시면은 저희가 1,000표 이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부터 첫째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은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단체들이 또 많고, 또 지금 오늘 이후로는 한인타운에 있는 모든 은행 지점에서 이런 일을 홍보하고 또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나선 한인들도 있습니다. 뭐 이들은 소셜 미디어와 그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2,000명, 3,000명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신발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시간 없어요. 지금 몇 시죠? 5시 반, 4시 반인데 좀 이따 모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도 지금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다 아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근데 지금 저희들은요, 배워서 가서 전파해야 돼요. 그런 게 생기는 건지도 몰랐고, 또 그 사이에 방글라데시 그 이민자들이 얼마만큼 그 정치적으로 많이 스며들어간지도 몰랐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급하게 다시 조직을 만들고 있고, 여러 단체들 다시 모여서 힘을 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도 시간이 약간 늦었지만 저희가 또 한민정은 상당히 순발력도 좋고 빠르기 때문에 조직력도 좋고, 한번 뭉치면 아마 지금보다는 월등히 더 대단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한인회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진짜 간단한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사인만 있으시고 카피 아이디가 있으면 저희가 인터넷 등록을 대신해드리거나 우편 등록을 다 대신해드려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당홀에 항상 오후에 오시면 5월 말까지 저희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투표용지 올 때까지 계속 있을 거니까 항상 와주세요. 많이 좀 와주세요. 무엇보다 이번 주민의회 분리안의 경우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표 참여 방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권자. 그래서 1번 유권자 등록을 생각하신다면 뭐 내가 시민권자여야 되나 뭐 영주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윌셔 주민회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도 포함이고요. 또한 거주자가 아니어도 한인타운에 직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께서도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뭐 비영리 단체의 뭐 봉사자나 아니면 멤버십, 한인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투표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 거주자가 아니면 마켓 영수증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주보를 2주치를 이제 카피해서 제출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직장의 경우 쉽게 이제 명함이나 이런 거를 스캔을 떠서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관찰 지역에 사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면 관할적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나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절차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는 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영수증이라든지 를 한다면 이 영수증도 그냥 갖다 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쉽게 지금 온라인 유권자 등록, 특히 우편 투표 등록이 이제 시작되어 있는데요. 그 마감일이 이제 지나가면 현장 투표가 가능한데 현장에 그냥 아이디랑 이러한 뭐 교회 주보나 아니면 멤버십 카드, 뭐 자기 회사의 명함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그 6월 19일 현장에서 충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이제 미국 선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편리하고요. 조금 이렇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런 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쉽고 한 1, 2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주민회 이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스티브 씨가 뭐 시라든지 아니면 한인 단체에 연락을 해서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한인회에서는 500명 이상을 등록했고요. 한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으로 이제 집계가 나왔고요. 아직은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한인타운과 집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한인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 투표 참여 필요성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데빈 뉴 시의원, 이 데빈 뉴 시의원이 주민회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티브 씨는 뭐 이전에 류 시의원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데 류 시의원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데이비드 류 한인 시의원 같은 경우 지금 Committee of Neighborhood Council라고 해서 이제 주민의회 커미티를 의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청에서 그 주민의회를 총 이제 감사 그리고 관할하는 그런 역할이 큽니다. 이번 경우는 그럼 중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경우는 좀 중립된 이제 반응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인 사회를 좀 돕겠다고 이런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역 사회에 지금 한인 시의원이 있고 또 한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인 사회를 더 도왔으면은 뭐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중립을 보인다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결론은 6월 19일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비드 뉴 시의원마저 이렇게 중립을 지킨다면 한인 사회 반발도 이제 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한인들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도와줄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했고 또 데이비드 뉴 시의원이 이제 사지구 그 지역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지만 한인들을 위해서도 더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노숙자 임시거처 문제가 이제 함께 터져 나오면서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 한인타운의 많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나선 한인들도 이 또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한인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미국에 38년 살았지만 폭동 때도 있었고 이제 그랬지만 참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정치에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에 솔직히 조금 반성이 됐고요. LA 카운티만 해도 우리가 한인 동포 10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을 이제 협력하고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원하시면 뭐 투표도 하고 당연히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그런데도 필요한 거는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인들의 상권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참여해 드리는 게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인이 한인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존권이라 할까 뭐 아니면 우리의 뭐 위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모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함께 뭉쳐 막아내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인들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 앞으로도 취재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우리 한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주민의 불리한 역시 현재 뜨거운 이슈인 타운 노숙자 쉘터 지정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또한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져선 안 되고 특히 이번 문제가 정부가 아닌 커뮤니티 간 대결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도 우리 한인 사회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바로 가까운 이웃인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를 존중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 것, 그로 인해 한인사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 이것은 배려도 존중도 아닙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인사회의 위기가 한인들의 하나로 뭉치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사회 목소리와 투표 참여의식을 높일 때입니다.